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양당 원내대표 간에 회동이 있었습니다. 눈길이 여기로 많이 쏠렸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선 이후고 21대 국회 출범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열린 회동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앞으로의 어떤 전국, 그다음에 국정의 하나의 어떤 방향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상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볼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오보 논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청와대가 어제 강력하게 조선일보를 성토하는 어떤 입장 표명도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도 좀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입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수석 되시고 방송 인터뷰가 처음이시라면서요? 네, 처음 나왔습니다. 저에게 첫 번째 어떤 인터뷰 기회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뭐 제가 기회를 드린 게 아니라 전화로 불러서 그냥 나왔습니다. 호출되어 예, 오셨습니다. 호출됐습니다. 아무튼 어제 그 청와대 오찬회동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면서요? 네, 뭐 다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이미 보신 대로 네.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예. 뭐 예정된 어떤 시간을 한참 넘게 2시간 반 넘게? 네. 뭐 그럼 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죠. 이걸 다 여쭤볼 수는 없고. 예.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오찬회동에 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 요즘 관심 사안도 좀 회동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까? 당연히 뭐 관심사 논의가 됐죠. 주된 게 이제 주로 뭐 코로나 이제 극복 문제나 이런 네, 것들인 극복 거예요. 문제가 이제 가장 그 모든 사람의 관심이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가장 큰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극복 방법 중에 하나로 이야기되는 어떤 3차 추경 문제도 그럼 이야기가 된 거고요. 3차 추경을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네. 좀 빨리 통과시켜 달라. 뭐 야당의 협조가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답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였습니까? 뭐 이제 그 분위기대로 뭐 좋은 것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련해서 이제 갈래 중에 하나가 이 고용 유연성 문제, 그다음에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네.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했다. 이게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제 발언이거든요. 전언인데 네.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고용 유연성 문제라는 것은 네. 사실은 해고를 쉽게 하겠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근데 그것은 지금 코로나 위기 극복과는 좀 굉장히 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위기 극복이 아니라 그것은 더 위기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먹고 살기 더 힘들어졌는데 네. 고용 유연성이 이제 확대가 되면 더 힘들어진다. 네. 예. 그러나 이제 경제계 쪽에서는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야 된다. 뭐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고요. 네.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 통합당, 미래통합당. 예.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예. 지금까지 그 입장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냥 예. 듣기만 했다. 예. 동의한 건 아니다. 동의한 건 아니죠. 예. 확인하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바로 옆에 예. 그 배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이 예. 뭐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동의한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했다. 그건 동의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도 좀 여쭤봤던 건데 네네. 동의했다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하길래 네. 이게 진짜일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렇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을 때 네. 대통령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동의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해할 수는 있는데 오해할 수는 그건 있을 거라고 아니다. 봅니다. 예. 예. 정무장관 신설 문제는 어디까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어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네.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한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정식으로 회의가 열린 건 아닙니다만 몇몇 그 참모들이 네. 모여서 그 얘기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무장관을 신설하려면 정부 조직법을 이제 개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정무수석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네. 또 이런 부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이 특임 장관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할 때 네. 정무장관은 야당을 담당하고 정무수석은
여당을 담당했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면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실제 그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이 어떤 그 정무장관과 정무수석의 위상, 역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돌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역대 정부마다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만들어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된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일단 그 통상은 야당이 이 정부가 비대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신설한다면 정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산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장관 한 자리만 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그 정부 장관실이 또 그렇습니다. 생기게 되니까. 예. 그 밑에 이제 그렇죠. 여러 뭐 보좌진들이 네.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당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것이라 예.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대목이다. 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은 정식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어제 그 주호영 대표의 제의 이후에 이제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에 들어갔다. 뭐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오찬 회동 있고 나서 이제 그 참모들이 모여서 이제 잠깐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셨길래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이 네. 강기정 정무수석하고 뭐 모여서 얘기가 논의했던 됐던 내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검토해 보자. 예. 지금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승격시키는 그러니까 방안이 이미 제시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패키지로 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다면. 예, 간다면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공수처 그 출범 관련해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입장을 밝힌 걸로 됐는데 좀 시각차가 좀 있었습니까, 대통령? 그래서 그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네. 그 각자 또 발표 내용도 뭐 합의해서 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네, 네. 그런 깊숙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리가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네네. 하나만 더요. 네. 지금 어제는 잠깐 약간 좀 보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없었다 약간 보도가 갈린 바가 있었는데. 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예. 위안부 전반에 대한 문제. 아.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갔던 이야기가.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네.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단어를 썼는지 네. 그것은 저희가 속기록을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위안부에 대한 얘기만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폐기 이런 것들의 어떤 큰 틀에서 이야기는 네. 있었지만 윤미향 당선인의 뭐 의혹, 그다음에 거취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 네, 이렇게 그것은 뭐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요. 뭐 네.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가요. 네.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청와대에서 조선일보의 한 보도에서 이제 그 강도 높게 지금 그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강도 높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저희가 네. 반론을 제기한 거죠. 반론을? 네. 그러니까 그럼 조선일보의 보도는 한마디로 오보다. 오보 정도를 저는 넘어섰다고 봅니다. 예. 사실을 뒤틀어서 비틀고 네. 악의적인 왜곡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잠깐 그 경위 설명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서 보면은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의 부인이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한경희 사무총장으로 네. 밝혀졌는데 네. 밝혀진 게 아니죠. 원래 있었죠. 갑자기 부부 관계가 뭐 그러니까 조선일보 뒤늦게 보도로 밝혀질까요? 표현은.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구철 비서관이 얼마 전에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네. 혹시 이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 내지 정의연 불길이 청와대로 그러니까 튀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사표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다라는 네. 대목. 네. 이게 너무나 악의적이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로 무슨 불똥이 튑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네. 판단해 보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이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청와대가 좀 곤란해지도록 만들겠다. 그럼-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 왔던 게 지금 조선일보의 그 보도 방식이었거든요. 예. 뭐 아무 관계도 없는 것들을 끌어다 붙이는 거죠. 예. 그럼 거꾸로 지금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내놓은 것은 정의연 문제와 청와대를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깔린 아주 악의적인 보도다 이런 해석이 네, 되나요? 엮어서 공격하겠다. 뭐 이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혹시 그럼 어제 어떤 청와대에서 어떤 이 문제 그러니까 지적이 있을 때 해당 기자라든지 조선일보 쪽에서 뭐 그 리액션이 있었습니까? 아니 당연히 예. 그 보도를 하기 전에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저께 그저께 저녁 때쯤 조선일보 청와대 출입 기자가 정구철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다 무시하고 그런 보도를 어제 아침자에 한 거죠. 네. 그리고 정구철 비서관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반론 하나 붙여놓고 예. 자기들 할 일 다 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래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정구철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이제 건강상의 문제라고 이제 본인이 네. 얘기하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볼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럼 사표를 제출한 겁니까? 사표 제출은 네. 지금 단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통상 청와대에서 사표 제출을 할 때는 절차가 그렇습니까? 예, 절차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어. 그리고 이제 뭐 허락이 되면 네. 그때 이제 사표를 제출하는데요. 예. 그 사표를 냈느냐 안 냈느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단계는 아닌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수석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여기에는 어떤 정구철 비서관의 어떤 사의 표명의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래서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 연대를 둘러싼 논란. 와 청와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청와대를 끌어들일 이유도 없고 언급할 이유도 없다. 이게 청와대의 기조고 입장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되는 네네. 그러니까 예. 근데 문제는 어떤 이게 이제 윤미향 당선인이 집권 여당의 어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여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프레임 속에서 지금 청와대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런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첫째로 윤미향 당선인 그 당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할 때 청와대에 개입한 적도 없었고요. 그것은 민주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을 했던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하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까지 그 조선일보의 경우 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예. 아주 집중적으로 그 이 위안부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가장 열심히 지금 보도하고 있는 두 언론사가 예. 과연 진짜로 그 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보도를 하는 것인지 정부와 청와대, 예.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인지 예. 그것은 독자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는 뭐 정구철 비서관이 되든 주체가 누가 되든 법적 책임까지 물을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예. 지금 아시겠지만 무슨 뭐 형사 처벌 뭐 이런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네. 정정 보도 청구 뭐 이런 정도 하는 거죠. 그렇게. 네, 법적인 대응요.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입장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돌아가서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졌던 이제 그 대통령과 원내대표 간의 회동인데 근데 1년 6개월 전에는 비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도 불렀는데 네. 이번에 빠졌거든요. 네. 그래서 정의당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거에 대해 입장까지 내놨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원내 그러니까 두 정당으로 한정이 됐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그 회동은 네. 사실 21대 국회 개원 전 첫 만남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격식을 다 갖추고 무슨 의제를 놓고 어제 그 밝힌 대로 그런 회동이 아니었고요. 네네. 그러니까 21대 국회에서 그 시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들 이것을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만남이었고요. 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점차 넓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된다면 그러니까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로 가든지 네, 아니면 그 부분도 이제 그 20대 국회에서의 그 정당 지형과 지금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정의당은 국정의 그 대화 파트너입니다. 소중한 네. 파트너고요. 예, 그래서 예. 논의의 그 장에 뭐 끌어들여야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제가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민주당에서도 정의당과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를 네. 또 짜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장이 어제 만들어진 것이고 계속 넓혀 나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이제 같습니다. 시작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었습니다.